안녕하세요. 오늘은 긴문서 다루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실 내용은 긴문서를 다루는, 그러니까 두 장짜리 이상의 문서를 다루실 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잘 기억해 놓으시게 되시면요.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다양한 작업을 보다 쉽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세요. 긴문서 다루기 3에서 먼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상용구, 스타일, 그리고 찾아 바꾸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셨다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용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주 사용하는 어구나 문구를 기억시켜 놓은 다음 필요한 경우 바로 사용 가능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문서를 쓰는데 구미시 정보화 교육증이라는 단어가 문서에서 꽤나 자주 나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글자를 치기가 너무 귀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거 나올 때마다 글자 치는 게 아니라 물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컴퓨터야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너한테 알려줄 테니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해줘 라는 기능이 상용구입니다. 상용구 다루시는 요령은 단축키를 반드시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단축키가 있냐? 단축키 Alt I입니다. 자, 쓰는 요령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먼저 상용구를 쓰시기 위해서는 입력에 가보시게 되시면은 상용구라는 게 존재가 합니다. 어디 있냐 그러시는데 입력 도우미 가시게 되시면 여기 상용구라고 있고 상용구 내용까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F3번 누르시면 되시겠어요. 먼저 상용구 내용까지 들어오셨다면은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준말과 본말을 결정해 주십시오. 준말은 약식 단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구자라고 결정을 해놓고 본말에는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 띄어쓰기 같은 거 다 먹혀 들어갑니다. 라고 내가 구자라는 글자와 이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이라는 단어, 어구를 연결하겠다라는 개념. 그러면 준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본말도 본인이 정하겠지만 이렇게 준말을 정해놨다면 이거 기억은 누가 하셔야 된다?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누르시게 되면 준말에 구가 들어가 있고 본말엔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이 들어가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넣기를 누르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차라리 글자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메뉴를 찾아가셔갖고 하실 것 같으시면 이렇게 한번 등록해 놓고 나신 다음에는 다음부터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겠어요. 먼저 구자를 칩니다. 아까 제가 준말에다가 구자를 고쳤던 거 기억나시죠? 구자라고 치시고 뒤에 다른 글자 치지 마시고 Alt I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자가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이라는 말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반기 정보화 교육을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렇게 쭉 쓰다가 다시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으면 다시 뭐만 치시면 된다고요? 구자만 치셔갖고 Alt I 누르셔갖고 누르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한글이 내가 사용하는 업무의 주된 부분이라면 이런 상용구까지 알고 계시게 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놓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도 드렸어요. 내가 타자가 빠르면 이 기능은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문서 작업으로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면 이런 거 굳이 세팅하지 마시고 그냥 글자 내 손을 믿고 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글이 내 업무의 주된 업무라면 요 정도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먼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어구를 준말과 본말을 사용한다라는 거. 준말과 본말. 그래서 무엇은 기억하자? 준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놓고 그런 다음에 준말 쓰고 치고 Alt I를 누르시게 되시면은 무엇이 나타나더라? 본말이 나타나는 기능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주 쓰시는 분들은 편하게 자주 저 문서를 작성하시는데 응용하시더라고요. 요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 녀석입니다. 스타일. 자주 사용하는 요번에는
서식입니다. 여기서는 어구나 문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제가 서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식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예, 꾸미기적인 개념이에요. 꾸미기적인 개념이다.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이런 것들을 기억시켜 놓고 필요한 경우 바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개념이죠.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제가 뭐 문서 분량은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이렇게 한글 과정, 엑셀 과정, 파워포인트 과정, 휴대폰 과정 쭉 하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를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번, 2번, 3번, 4번은 뭐가 되냐면 소제목이 되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제목 같은 경우에서는 보다 눈에 잘 띄게 조금 글자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진하게 한다든가 빨갛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제가 지금 1점 요 한글 과정을 했다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2점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면 문서의 통일성을 위해서 1점에서 소제목을 1점을 이렇게 바꿨다면 2점, 3점, 4점에 있는 소제목도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얘 또 블럭 잡고 진하게 글자색 빨간 이렇게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두 개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거야 그냥 블럭 잡고 했던 거 기억하셔갖고 작업하시면 되시겠지만 요런 소제목이 문서상에서 6개, 7개 뭐 많게는 10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매번 나타날 때마다 작업해놓고 블럭 잡고 작업하시기는 잔손이 너무 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기억시켜 놓고 컴퓨터야 네가 알아서 해줘라는 과정이 스타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쓰는 거 한번 또 보시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먼저 단축키로 F6번을 누릅니다. F6번 누르셔도 되시겠고 서식에 가셔갖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라는 거 있으니까 요거 찾아가셔도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먼저 F6번을 누르면 스타일 대화 상대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더하기 버튼. 아까 상용구에서도 더하기 버튼 눌러가고 준말, 본말 결정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 기능도 비슷하세요. 요거 눌러놓고 그러면은 스타일 이름을 정해다오. 저는 그냥 소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시겠어요.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 내가 기억하기 편한 이름으로 결정해 주신 다음에 스타일 종류를 문단, 글자 이렇게 두 가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문단에 작업해 놓게 되시면 말씀드렸죠. 문단이 뭔지 그 문단에 있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얘기가 되시겠고 글자에 불 들어오게 하시게 되시면 글자를 블럭 잡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단순하게 한 줄짜리 같은 작업하실 때는 문단이 맞고 내가 원하는 그 글 중에서 문단 속에서 그 글자만 어떤 글자만 특수하게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글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제가 두 가지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 문단해 놓고 글자 모양 가갖고 아까 제가 글자 크기 12 해놓고 글자 진하게 해놓고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해놨다. 앞으로 내가 이 작업을 계속 할 거다. 글자 밑에 그림자도 한번 좀 달아보고 그림자는 좀 그렇네요. 밑줄도 한번 달아놓겠다. 이런 식의 소제목 제목이 이런 서식을 갖는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제목이라는 게 나타나세요. 여기서 설정 누르지 않습니다. 설정을 원래 누르셔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누르시게 되면 커서가 있는 부분이 이 소제목으로 바뀌니까 빠져나올 땐 그냥 X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시고 작업하시는 건 다한 것 같습니다. 방금은 문단입니다. 문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단인 거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일 때는 내가 바꾸고자 하는 문단에다가 커서만 갖다 놓고 어디를 이용하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서에서의 모든 서식을 빼고 그냥 원본, 입력한 원본 상태로 돌리고 싶으면 블럭 잡고 이 녀석 누른 다음에 바탕글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 부분이 스타일과 관련된 항목을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놨었을 때 얘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소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눌러갖고 소제목 누르면 끝. 여기 커서 갖다 놓고 어디든 커서든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문단에만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여기 들어가서 소제목 누르면 끝. 여기 들어와서 소제목 누르면 끝. 여기 들어와서 소제목 누르면 끝. 재밌으시죠? 예, 어렵지 않단 얘기죠. 그래갖고 글이 길어지면서 이런 식의 중간에 들어가는 서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스타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주 사용하는 어구나 문구는 상용구입니다. 이게 나중에 워드 필기에서 종종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구나 문구 그러면 상용구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자주 사용하는 서식 그러시면 스타일, 자주 사용하는 작업 그러면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는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엑셀에서 혹시 제가 설명을 드릴지
제가 커말 1급 강의할 때는 매크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커말 2급 실기 강의할 때도 아마 제가 매크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기능에서는 매크로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용부냐 스타일이냐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이 쓰시면 되시겠어요. 요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 방금은 제가 문단에 대한 스타일을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셔갖고 더하기 단추 누르실 때 더하기 단추 추가하시고 문단과 글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글자. 근데 요번에는 글자 중심의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보죠. F6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더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요번에는 중요 단어라고 해놓고 글자에다가 불 들어오게 하죠. 그랬었을 때 글자 모양 가갖고 얘는 밑줄 글자 크기는 11 글자체는 딴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럼 누가 결정하시면 되시겠어요? 예,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꼭 어떤 거 써라라는 규칙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서식을 결정해놓고 서식 누르시게 되고 추가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중요 단어라는 표시가 나타나세요. 앞에 나타나는 요거는 글자에 대한 스타일입니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고 이렇게 줄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줄들 들어가 있는 것들은 문단에 대한 스타일입니다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설정 누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시라고? 자주 사용하는 문구나 어구 얘가 중요하니까 블럭 잡고 바탕화면 바탕글 가갖고 중요 단어 누르면 아까 세팅했던 게 그런 다음에 바로 그리고 컨트롤 I 기억해 주세요. 블럭 잡고 중요 단어. 맞나요? 구미시정보화교육장 블럭 잡고 중요 단어. 이해되시겠죠? 이 기능은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문서가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끝나든 여러 페이지로 끝나든 내가 사용하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서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서식 일일이 기억하기 힘드니까 등록해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적용하더라. 그랬었을 때 두 가지만 기억하자. F6번 더하기 버튼 누르고 문단이냐 글자냐. 문단일 때는 커서만 놓고 작업해도 되고 그렇죠? 예, 얘는 커서만 놓고 작업해도 괜찮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글자에다가 놓고 스타일을 만드셨다면 얘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글자 블럭 잡고 서식을 적용해 주세요. 이해되실 겁니다. 이거 꼭 연습 한번 해보셔갖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응용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찾아 바꾸기. 얘가 별표로 하게 되면 꽤나 중요한 기능이에요. 찾아 바꾸기는 언제 쓰는지부터 설명을 드리죠. 먼저 내가 쓴 글자의 위치를 확인할 때도 쓰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글자를 내가 원하는 걸로 다른 글자로 바꿀 때도 씁니다. 그리고 글자 바꾸기에도 사용된다. 그러면 요 녀석은 솔직히 잘 쓰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눈으로 봐갖고 그냥 착 찾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읽을 때 내가 이 글자를 써놓긴 써놨는데 도대체 어디에 이 부분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요거 사용하시면 되시겠고 그 글자를 딴 걸로 바꿀 때 요거를 조금 이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의 위치 확인하는 방법. 그러면 찾아 바꾸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어디 있습니까? 얘는 편집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편집에 들어가시면 찾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찾기가 있고 찾아 바꾸기가 있으세요. 이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찾아 바꾸기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F2번 사용하시면 되시겠어요. 누르시게 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거. 자주라는 글자를 내가 써놨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바꾸기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그렇죠? 바꾸기가 아니라 이제 다음 찾기 누르시면 됩니다. 찾을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자주라는 글자 여기 하나 나타납니다. 다음 찾기 누르면 또 여기도 하나 나타납니다. 다음 찾기 눌러볼까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자주라는 글자는 문서 여기서 끝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쓴 글자의 위치를 확인할 때는 찾기 누르셔갖고 찾아 바꾸기 들어오신 다음에 다음 찾기 요거 단추 누르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찾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거와 이겁니다. 바꾸기와 모두 바꾸기. 어떨 때 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 자주라는 글자를 항상이라는 글자를
글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A라고 생각해서 문서를 쭉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출력하려거나 아니면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A라는 문자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B라는 단어로 썼어야지만 맞더라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미 문서는 A라는 단어로 다 썼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내가 읽어가면서 찾아서 바꾸는 거는 되게 귀찮다는 얘기죠. 그럴 때 컴퓨터 네가 알아서 좀 바꿔줘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어떨 때 쓰면 된다고. 찾을 내용은 제가 자주라는 글자를 썼는데 뭐로 바꾸고 싶다고요? 항상이라고요. 그리고 찾을 내용에는 자주라고 쓰고 바꿀 글자에는 뭐라고 입력하시면 되시겠어요. 항상이라고 쓰시면 되시겠고, 그런 다음에 찾을 방향은 커서가 있는 거 아래로, 커서가 있는 거 위로, 문서 전체를 찾게 되면 문서 전체에서 찾아주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세요. 그냥 문서 전체 누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먼저 확인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찾기 누르시게 되면 일단은 자주에 불이 들어옵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이거 저 항상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누르시게 되면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블럭 잡혀져 있는 녀석이 자주에서 항상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 모두 바꾸기가 있으실 거예요. 얘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통일되게. 얘는 일회성이라면 얘는 전체입니다. 얘 한 번 누르게 되면 한 번만 바뀌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 문서에서 나타나는 자주라는 글자를 몽땅 항상으로 바꾸준다라는 얘기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 내가 일일이 확인하고 싶으면서 요 녀석은 바꿔야 되겠다. 아예 저 녀석은 좀 놔둬야지. 그럴 때는 얘 누르시란 얘기예요. 위에 거 바꾸기. 근데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 예를 들면 사과라고 단어를 다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과가 아니라 오렌지였다. 그런 건 모두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뭘 쓰셔라? 모두 바꾸기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모두 바꾸기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자주 한번 나타나고 아까 여기 자주 한번 나타났던 거 기억나시죠?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꾸기를 했습니다 라고 나타나면서 자주가 다시 한번요. 모두 바꾸기 누르시게 되시면 제가 자주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서 끝까지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시겠고, 제가 이거 작업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커서는 문서의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아래로 해놓고 작업하시면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녀석 기억하셔갖고 글자를 손쉽게 찾고 손쉽게 바꾸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의 확장령을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이거의 확장령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번에는 이제 항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항상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글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서식도 바꾸고 싶어요. 아까 스타일을 사용하셔도 된다고 그랬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찾아 바꾸기를 이용하셔도 나쁘지 않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들어가셔갖고 편집에 들어가셔갖고 찾기에 들어가셔갖고 찾아 바꾸기 컨트롤 F2번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바꿀 글자를 요거 이제 아래로 하겠습니다. 바꿀 글자를 뭘로 바꾸고 항상이라고 해놓고 찾을 내용을 항상이라고 해놓고 바꿀 내용도 항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이미 항상이 항상으로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건데 이걸 뭘 이렇게 합니까? 그랬었을 때 어디를 누르셔라. 바꿀 내용 옆에 보시면 쌍안경 모양이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갖고 바꿀 문단 글자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글자체도 조금 바꿔볼게요. 굵은 안상 투치에다가 진하게 하고 글자 크기 12, 글자 색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죠. 되셨나요? 설정 누르시고 모두 바꾸기 눌러보겠습니다. 결과 보시죠. 항상이 항상으로 바뀌는데 그냥 글자가 똑같은 건 인정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서식으로 세팅했던 부분까지도 바뀌어갖고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녀석도 그러니까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시거나 한글로 긴 문서를 자주 다루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필수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해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긴 문서를 다루는 요령은 문서에서 재질구레한 작업들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쉽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셨어요. 오늘 설명드렸던 거 조금 복잡한가요? 복잡하진 않은데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안 쓰다 보면 잊어버리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상용구, 스타일, 찾아 바꾸기.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유튜브 다시 한번 보시고 연습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뭐 기타 문서 만들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다단. 그런 다음에 메일, 머지까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전체 기능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요거 끝났다고 한글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글에 대한 프로그램적 세팅.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녀석을 다룰까 하다가 맨 뒤로 밀어놓은 거는
한글을 조금 익숙하게 다루신 상태에서 세팅하는 법을 기억하셔라. 한글이 정확하게 와닿지도 않은데 이거 가르쳐 드리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나중에는 프로그램, 요 다다음 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프로그램적 세팅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팁을 더 설명드리고 이 한글 수업을 마무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